네, 커버 스토리. 오늘도 휴가 중인 박상현 아나운서 대신 이우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쌀쌀해진 것 같아요. 그 또 주말에는 예. 온도가 더 낮아진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예.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나요? 네, 비 소식은 또 마땅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비가 좀 내려야지 산불이 네. 좀 꺼질 텐데 걱정입니다. 산불 소식부터 좀 알아볼게요. 네, 지금 벌써 일주일째인데요. 의성 산불이 근처 시군으로 확산하고 있어요. 네. 네. 어젯밤 이게 그 의성에서 시작된 게 뭐 네. 많이들 이제 뉴스로 점하셨겠지만 예. 옆으로 있는 청송 그리고 위에 있는 뭐 안동, 영양 예. 그리고 영덕까지 지금 번진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5개 시군을 휩쓸고 있는데 어제 야간에도 불길을 잡기 위해 진화대가 애썼습니다. 어제 그래도 비가 오긴 했습니다. 예, 시간당 예. 1에서 5mm의 제법 굵은 비도 내렸는데 주불을 잡기엔 좀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소방 관계자는 추가 확산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네. 중대본이 어제 발표한 진화율을 한번 살펴드리면 경북 의성과 안동이 62%, 영양이 60%, 영덕은 55%, 청송은 80%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더 걱정되는 게 예.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의성에서 시작돼서 청송 그리고 영덕까지 이렇게 좀 동쪽으로 향했더라면 예. 이제 남쪽으로 이제 불길이 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포항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예. 때문에 포항은 지금 비상인 상황이고요. 네. 또 경남 지역에서 이제 산청과 하동 쪽 산불도 있었는데 이쪽 주불도 여전히 잡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리산으로까지 이제 지리산 천왕봉과 불과 4.5km 떨어진 곳까지 산불이 가까워진 상황이라고 하고요. 산림당국은 천왕봉을 지키기 위해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나고 있잖아요. 네. 예. 울주, 무주 일단 그쪽에서 난 산불은 진화가 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이 엿새째가 됐을 때 진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예. 어제 오후 8시 40분을 기해서 예. 완전히 진화됐다. 울산시와 산림청 모두 발표를 했습니다. 예. 물론 피해 역대 그 산불 가운데 최대 피해 면적을 기록할 정도로 큰 불이 나기도 했고요. 예. 다행히 또 주민 대피령도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전북 무주의 경우에는 주택 화재가 대형 산불로 이어졌다라는 소식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네. 무주군청 역시 전 직원 동원령이 내려졌고 또 헬기 지원이 당초 어렵다라고 했는데 헬기가 지원이 되면서 진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또 산골 계곡에 물이 많아서 헬기가 물을 채우기가 수월해서 진화율을 높이기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무주 산불의 경우에는 인명 피해는 민가 쪽으로 번지지 않아서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네. 종합적으로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일단 어제 8시 기준으로 인명 피해부터 살펴드리면 총 60분입니다. 예. 그중에 사망자가 28분, 중상자 8분, 경상 24명인데요. 예. 밤 사이에 새로 추가된 인명 피해는 없다고 산림청은 밝혔고요.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주민들입니다. 이재민들인데 어제 저녁 기준으로 3만 7천여 명 그리고 이 가운데 8,500여 명이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역도 한번 살펴보면 이번 산불 영향 구역이 무려 38,600헥타르가 넘는데 이게 서울시 면적이 63%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미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기고 있는 상황이고 예. 주택, 공장 같은 시설물 피해 역시 2,600건이 넘는 건축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해안가 네. 영덕 같은 경우에 어선, 양식장 피해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양식장 등이 타는 피해도 있었고요. 게다가 서산 영덕 고속도로의 청송 휴게소의 경우에는 양방향 건물이 모두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휴게소 건물도 탔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이 대피소 생활하시는 분들 고령자분들이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8,500여 분이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문제는 이 대피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대피소별로 생필품 그리고 고령자분들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의약품과 의료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모든 게 지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뭐 어르신들이 차가운 바닥에서 쪽잠을 자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재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안한 숙박시설을 확보할 것을 지시한 상황인데 실제로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질지는 지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정치권에서 예산 지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먼저 여당의 입장부터 살펴드리자면 예. 추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형 산불은 예외적인 재난이어서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기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예비비 추경의 부정적인 점을 이야기하면서 비상 상황임을 인식하라라고 이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기존 예비비 1조 6천억 원으로 축소된 기존 예비비가 부족하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확대 지정을 추가로 이제 요청을 했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선지급하고 대형 진화 헬기 확보와 실화자 처벌 강화 등을 이제 정부에 추가 조치로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도 추경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추경 논의에는 동의하지만 이제 예. 방향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추경 자체는 필요하지만 기존 예산과 목적 예비비만으로 당장 대응이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의 입장에선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다. 먼저 추경안을 제출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산불을 이유로 삭감된 예비비 2조 원을 복원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여당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해 지역 지원은 별도로 또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산불 지역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소속 지자체가 주거 텐트를 지원 중이고 모듈 주택 공급도 논의하라고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즉 양당 모두 산불 대응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산불 피해 현장 다녔죠? 네, 어제 고운사를 찾아서 전소된 경내를 둘러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산불 진화 도중 헬기 추락 사고로 희생된 이제 기장의 분향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대피소들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또 한 남성이 이 대표에게 달려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원들이 제지했고 부상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당 대표실에 따르면 해당 남성이 이재민으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음을 이해하며 경찰에 선처를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탄핵 심판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정치권이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탄핵 이슈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는 거죠? 네, 먼저 국민의힘 입장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무죄로 대선 출마 가능성을 되찾자 지금 윤 대통령이 직접 복귀해서 전국을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에 일단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데 또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이 SNS를 통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없다.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며 시간을 벌고 대법 판결과 다른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이 해소된 만큼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라라고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파면하라라고 또 했는데요. 실제 행동으로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거리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임위별로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고 의원들의 철야 농성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여야 공방이 계속되네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라고 하면서 네. 대법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민주당은 여당이 법원 판결에 승복하자 해놓고 막상 무죄가 나오니 말을 바꿨다라고 하면서 역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검찰의 상고 방침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결국 대법에서도 기각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 모두 지금 강대강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한마디 했네요. 네, 우원식 의장이 이제 어제 국회에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예. 헌재의 탄핵 심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선고를 신속히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 상황입니다. 네. 국회 당사자적 입장도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데
국회는 이번 탄핵 소추의 청구인이자 계엄령 문건에서 피해 기관으로 명시된 직접 당사자다. 헌재 독립성을 존중해왔지만 이제는 침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마은혁 후보자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 자동차 관세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에 부과키로 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미국을 이용해온 나라들의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다음 달 3일부터 이제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뭐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어쨌든 글로벌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역시 이제 우려가 큰 상황인데 예. 우리는 또 수출 비중도 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계도 미국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네.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물론 현대차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연간 120만 대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미국 판매량의 70%까지 이제 올리겠다는 건데 정작 또 걱정되는 건 국내 일자리도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더티 15 관련해서 이야기가 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지저분한 15개 국가로 지목을 하고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를 했는데 여기에 우리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장관이 어떤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언급하진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나요? 일단 이게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서서 네. 전방위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하는 겁니다. 네. 예.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이제 생산되는 차량 가격이 약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예. 880만 원 가량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게 네. 궁극적으로 이제 소비자 가격으로 부담으로 이어지겠죠. 네. 또 제가 살펴봤는데 이제 멕시코의 경우에는 예. 그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제조사 중에 우리 업체 기아 자동차도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일자리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고 네.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출이 중요한데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산불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산불이 언제까지 번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네, 전문가들 입장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 울주와 무주 지역은 이제 진화가 됐는데 예. 경북 의성 안동 예. 그리고 영양과 영덕, 청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또 예. 지리산과 인접한 경남 산청과 하동 지역 역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네.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뉴스 있으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뉴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화율이 가장 중요한데 네. 지금 경북 의성 안동이 60%, 영양이 60%, 영덕 55%, 청송 80%, 네, 지리산과 인접한 경남 산청 하동 산불이 81%예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진화율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또 이제 최근 뉴스를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 진화율이 예.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예. 좀 걱정인 거죠.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경남 산청 하동 산불은 주불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산림 당국이 방화선을 구축한 채 지리산의 네. 천왕봉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의 산불 영향 구역이 지금 30에서 40헥타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산불 빨리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